네, 퐁당퐁당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쉬는 날이 많았던 만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좀 유독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 분위기는 어떨지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본다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과장님과 오늘 잠금 해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함께 오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수급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 전에 머니를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양 지수 일단 두 지수 모두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이렇게 붉은 걸 보는 광경이 얼마만인가 싶네요. 삼성전자 0.3%, SK하이닉스 2.3%가량 강세입니다.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역시 2% 넘는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또 한번 우리 반도체 종목들 살려줄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눈길을 끄는 쪽은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이 넘는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3% 넘는 급등세, 알테오젠도 4.32% 강세고요. 무엇보다 유한양행이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돈 버는 바이오가 어느 종목이 될 것이냐 이쪽으로 시선 쏠리는 분위기, 유한양행이 그대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유가가 간밤에 5%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SO에도 3% 넘는 급등세, 경영권 분쟁 이슈도 이어지면서 고려아연이 5.89% 강세고요.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영풍정밀도 함께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게임, 엔터 콘텐츠, 로봇 AI 쪽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오늘 우주항공 국방 섹터 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증권가의 호평에 힘입어서 4%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큰 손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움직였는지 또 지켜봐야겠죠. 자,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 추이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과 함께 이 시간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한 가지 색깔이 주목이 돼요. 중국 경기 부양으로 표시가 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송원산업, 코스맥스, 가온전선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매수 강도 상위 20위권 안에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풍산이라던가 롯데케미칼, 뭐 종목 수가 워낙 많아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국은 지금 국경절 이슈로 쉬고 있긴 합니다만 9월 30일 기준으로 8% 넘는 급등세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중국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그 기관 수급을 보시더라도 조금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가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중국 경기 쪽으로는 뭐 컨빅션 있게 사고 있진 않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이런 유사한 색깔의 상황을 갖고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지금 중국 관련된 부양 수혜주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아마 좀 내가 따라가야 되나, 언제까지 오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과거에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2005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20년간 5번의 중국 증시 랠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3번의 랠리를 만든 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뭐 2년간의 하락을 다 만회를 했다 할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 통화정책 패키지 그리고 26일에는 재정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향후 중국 소비 경기 회복 정도가 아마 이제 중국 증시가 더 갈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더 가게 될지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부양책 발표 이후에 경기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10월 7일 날 국경절 소비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0월 제조업 PMI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11월 9일 10월 CPI인데 이 세 가지 일단 먼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10월에는 워낙 그 중국의 소비주 관련 쪽이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주 중심으로 반등을 이어왔고 또 10월에도 아마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일단 너무 과열됐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소비주 중심으로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23일 이후에
홍콩 항생테크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강도의 차이는 올해 본토 대비해서 홍콩 항생테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소비주가 홍콩 항생테크는 이제 좀 넓은 범위로 러프하게 본다면 소비주가 100%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의 뭐 CSI 300이라든지 A50보다 훨씬 더 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정책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계속 있어서 계속해서 정책 나와주고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단기 급등으로 숨고르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회복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자금이 큽니다. 그래서 한 섹터를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컨비션 있게 살 때는 이게 지속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중국 소비주들 워낙 그간에 좀 많이 눌려왔던 만큼 조금 쉬어가면서 단기 조정은 나올지라도 조금 상방이 더 높게 그리고 더 길게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 열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매크로 이슈의 수혜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하면 꼭 이쪽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산하면 역시 구리 그리고 방산인데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구리 관련주들이 늘 들썩들썩 하잖아요. 거기에다 방산까지 끼얹어져 있는 거죠. 네, 일단 매크로 이슈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유가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큰 축을 이 동사는 수혜로 받아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좀 좋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이 반등세를 다시 보이면서 동사가 수혜주로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가파른 매수가 지금 이어지는 주요 포인트도 저는 동일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판매량, 신동, 이익률 대체로 예상치 부합했고 일단 그 2분기의 실적 호조의 핵심은 방산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굉장히 좀 고조됨에 따라서 미국 내의 방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해외 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응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스포츠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익률 상승에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포탄 가격 같은 경우도 쇼티지 비슷하게 나오면서 호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3분기에는 슬로워해질 거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구리 가격 반등하기 전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3분기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지금은 매크로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3분기는 신동은 비수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쨌든 구리 가격이 3분기에는 좀 슬로했지만 지금 4분기 들어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실적의 이 부분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방산은 뭐 워낙 견조합니다. 네, 방산 견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포인트로 잡고 오히려 3분기 실적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저는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풍산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오히려 빠진다면 매수 기회가 되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실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사실 대선을 앞두고 국제적인 이런 갈등 상황이 더욱더 고조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실적 호조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하고 좀 벗어나서 이미 3분기는 지금 좀 안 나올 거다. 그 인도 물량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QOQ로 감익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일단 작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백기 이후에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굉장히 좀 또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25년 방산 추정치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수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는 최악에서 벗어나는 국면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산 수입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톤당 $60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 수요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지금 수입 프리미엄
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의 이슈, 그리고 뭐 일단 본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훨씬 더 강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구리 가격 상승은 아마도 동사 주가의 상승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과 방산 두 가지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실적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일단 1차는 7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목표가 73,000원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3,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중국 이 경기 부양의 강력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풍산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의 주인공은 바로 카페24입니다. 유튜브 쇼핑 게임 체인저 될까라는 제목에 붙어 있는데 유튜브로 정말 모든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페24의 첫 번째 키워드도 역시 실적인데요. 카페24가 실적면에서 유튜브 쇼핑과 연계돼서 특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튜브 성장도 성장이지만 기본적인 이 동사의 본업도 계속해서 지난 2분기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조금 체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누군가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축부터 운영, 이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요. 지금 점유율이 50% 이상, 그래서 국내에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적자를 벗어나는 구간 전에는 3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수익을 좀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주가의 키팩터는 저는 실적보다는 이제는 턴어라운드 한 게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아마 좀 주요하게 포인트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페24 실적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고 미래 향후 성장성은 또 어디서 찾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잠금 해제 카페24 종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쇼핑인데 앞서서 실적의 개선세는 짚어주셨고 유튜브 쇼핑과 함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향후 실적의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동사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쇼핑 시장이 얼마나 개화가 빠르게 될 것이냐, 그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22년 12월부터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셀러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제 자사몰 개설을 안 해도 되고 본인 유튜브 계정에서 직접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하게 굿즈라든지 이런 브랜드 런칭도 가능하고 어쨌든 판매가 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로그인이 없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요.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인앱 결제까지가 가능해지면 저는 그 불편함들이 조금 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온라인 쇼핑, 이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한 250조 원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쇼핑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 이건 사실 없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내년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3, 4조 원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거래액, 이 동사가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함으로써의 그 거래액 상승 여력은 여기서 한 30에서 35% 정도가 기대가 있다. 그래서 업사이드를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커머스 밸류에이션이 뭐 성장 초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숙 단계인 상황이라서 이런 독과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쇼핑 플랫폼이 등장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 조금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입니다. 그런 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한 큐에 쇼핑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셀러도 크리에이터도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석삼조로 좀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성 굉장히 가파르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24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자는 3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현재 31,000원대 지나고 있는데 목표가 37,000원 한번 1차로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